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30강이 되겠죠. 30강. 전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첨가의 상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역과 고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첨간 들어가는데, 또 첨간 들어가기 전에, 간목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적천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또 설명드려놓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복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역 밑에 말하자면은 연산역이라든지 말하면 귀장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연산역이라는 것은 책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귀장역 중에는 소위 말하면 이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론서다. 이론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기에 이론에 관련되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책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산명통해니 말입니다. 산명통해니, 또 연해자평,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 연해자평이라든지 혹은 적천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이론에 대한 것들이 귀장역에 들어있은 것 같아요. 귀장, 감추어진 이러한 내용들을 감추어진 그런. 이러한 그 책력과 이러한 것들이 포함해서 술수로서 나타내는데, 술수로서 나타내는 모양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매화역수라든지 등등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렸다. 그러면은 요 기장역 안에 들어있는 적천수가 적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딱 떼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적천수라는 이 자체는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 이 기록적으로 언제 나와있냐 하면은,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 명나라입니다. 예. 중국의 명나라입니다. 중국의 명나라 시대다 하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약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명나라가 시작돼 명나라를 만드는 주원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알겠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씌웠는데, 요 주원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 적천수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배곤이라는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배곤이 그 적천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자 하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천수하고 이 적천수와 주역은 내가 보기에는 내용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제가 깊이 팠을 때 이 주역 밑에 연산역, 귀장역이 있으면서 귀장역 안에 적천수가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역의 내용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맞더라. 이 적천수, 기존 나와 있는 적천수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해석들은 전부 다 엉터리고, 말하면은 적천수 중에서도 앞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청간론만 맞아 들어가더라. 그게 주역하고 내용이 가는데, 이 이름이 붙은 적천수라고 붙어 있는 이 이름이 명나라 시대 때 유배곤이가 말하면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말씀드리면 500년 됐죠. 그 주원장이 명나라를 씌웠는데, 이 주원장의 소위 말하는 이 유배곤이라는 이 사람 인물로 본다 하면은, 소위 말하는 책사라고 이렇게 요새 이야기하는 말은 비서실장입니다. 책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 사이로 치는 것 같으면은 이 말은 비서실장이래요. 비서실장. 그런데 이 인물 관계를 본다 하면은,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말하면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학식이 있다든지, 혹은 그렇게 학문이 있다든지, 혹은 옛날부터 명나라 이전부터 정치에 관련이 있다든지, 혹은 훌륭한 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 주원장은 뭐냐면 소위 사회로 치는 것 같으면은 소위 조폭입니다. 조직. 말하면은 그 길거리에서 말하면은 어느 주먹을 주먹으로서 그거 하는 좀 말하면은 이야기하자면은 칼 쏘고 주먹 쏘고 하는 무사라고 보면 좋은 말로 무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은 혼돈의 세계에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장군들을 떨어눕히고 자기가 말하면 대장이다 하면서 이 지역에서까지는 내 거다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름을 명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유배곤이라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즉 주원장의 소위 말하는 뭐냐 하면은 말을 끄는 요새 같은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마부, 운전기사다 말입니다. 운전기사 마부였단 말입니다. 그래 마부 운전기사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적천수를 지었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럼 이어서 또 유배군이라는 사람을 또 잠깐 또 설명드리자면 이게 또 동명이인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대에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유배군 이 말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유배군이는 정치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철학가입니다. 철학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하면은 이 명리를 알고 있는 요 사이로 천문학자 말하면은 명리를 많이 아는 주역 전문가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철학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말하면 또 시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명리 역에 밝았다. 주역 쪽에서도 말하자면은 주역 쪽에서도 상당한 깊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역학자다. 이러한 등등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말에 이런 사람이 매액을 하면 이 적천수, 그러니까 이어서 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적천수의 내용을 논천간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 말하면 천간에 대해서 논한 게 있고 논지지가 나옵니다. 논지지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천간 중에 이 말하면 설명한 천간 중에서 원본 갑을병정 무기경시에 대한 원본은 맞으나 그 원본에 지금 설명해놓은 간목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부분은 원본에 있어서도 설명해놓은 부분은 말하자면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지지하고 천간하고는 말하면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놔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천수 대간이 적천수 자기 전문인데 적천수 해석해나가 보면은 제가 볼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대만 교수가 지은 적천수도 안 맞고 여러분들 적천수 읽어보십시오. 다 내용이 희한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가 철학과 주역에 능한 있는 사람이 적천수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면 기존 나와 있는 오늘 적천수 원본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적천수 모양으로 소위 말하는 만들지던 소위 말 저서를 그렇게 저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말하면은 이 올바른 이런 사람이 유배곤이가 적천수라는 걸 이러한 원래 오리지널 유배곤이가 적천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앞뒤 말이 안 맞는 식으로의 저서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하면은 주원장에 있어서 주원장의 비서실장 혹은 마부라고 한 유배곤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이 유배곤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썼든지 안 그러면 이름을 도용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발음만 똑같은 말하자면은 한문만 틀리고 발음은 똑같은 이름을 썼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유배곤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동시대에 있던 그걸 이 유명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말하면 자기가 말하면은 그 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든지 하는 그랬을 것이라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왜 그러려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자 하면은 이렇게 오리지널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이름난 정치가 철학가 학식이 소위 말하는 학식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즉 말하면 시중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적천수의 논천간 지지가 맞지도 않고 원본의 설명 자체가 이상하게 설명되는 그러한 오를 갖다가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유배곤이가 소위 말하는 뭔가 모르게 이게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야. 주원장이가 이렇게 명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자기가 책사로 비서실장 비슷하게 옆에 따라가니까 소위 권력이 생기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말하면은 이때까지 구전으로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입으로서 전해낸다든지 막 떠돌아다니는 내용을 어느 누가 이걸 합해갖고 이 이름을 뭐다고 적천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어째 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째 보면 일단 무식한 사람이에요. 원래 주원장 따라다니는 전해 내려오는 적천수라는 이 유배곤이라는 사람은 어째 보면 상당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지니까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적천수라는 이름으로서 책을 지어갖고 아부하기 위해서 이 마부인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예를 들어서 가령하여 마부라고 칩시다. 원래 이름을 마부라고 칩시다. 원래 이름을 마부인데 와갖고
말하면 아부하기 위해서 적천수 이래 당신이 지었다고 하십시오. 하고 보기에 격이 안 맞거든 자기가. 격이 안 맞으니까 그 자기가 계명을 마부에서 어떻게 말은 마부라는 이름에서 유백원이라는 사람 이름을 도용하면서 한 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용을 하면서 뭐 내가 이거 지었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노사이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를 신분 세탁이라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신분 세탁을 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강한 느낌. 그래서 나는 농담을 안 그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유백원, 이 적천수 지인 유백원이라는 이 사람 내가 지옥갖고 죽어 불러내갖고 니일만 니가 임마 니가 새끼야 마 적천수 지인 거 맞나 하고 내가 말하면은 취조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고 거의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준으로 내려오는 이거를 적천수라는 이름으로서 아부하기 위해서 말하면은 당신이 지었다고 하십시오. 그래갖고 만들어 전해져 오는 게 약 500년부터 내려오는 게 말하면은 명나라 시대 주원장의 비서실장 마부라는 이름으로서 유백원 적천수라는 이름 내려오더라.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이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 기존 책 저도 적천수 읽어보고 안 맞다 하는 걸 알고 저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신을 명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거는 아까 적천수라 말하면 적천수를 올바로 해석해보면은 주역을 올바로 해석해보면은 주역의 내용과 적천수의 내용은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거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의 주된 책인 말하면 적천수의 내용하고 뭔가 모르게 말이 이제 조금은 연관지게 되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역의 밑에 이 말입니다. 주역 밑에 이러한 주역 밑에 말한 하부 조직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주역에서는 적천수라고 안 하고 뭐 1책, 2책, 3책 혹은 1과, 2과, 3과 혹은 1편, 2편, 3편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쫙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흩어져 갖고 있다가 거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전 시간에서부터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천수란 이름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천수도 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만드는 적천수의 한문 내용과 대만에서 나온 거, 한국에서 내용, 일본에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글자가 한두 자씩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나더라 해석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고스의 내용도 올바르도 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오면서 말하자면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한 500년 전에 만들어낸 말로는 이야기로는 명나라 시대 때 유백원이가 만들었다. 그 유백원이는 주원장이 책사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그 비서실장을 볼 때는 말하면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었겠느냐. 다른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명리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명리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저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까 여기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원래 유백원을 한 중국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정도로 말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놔 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적천수를 기준으로 한 신을 명리 이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런 이제 그걸 여러분들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기초 부분을 다 이야기했죠. 육신 다 하고 다 말하면은 갑이라는 거는 뭐다, 을이라는 거 뭐다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갑이라는 거는 양의 영역이다, 음의 영역이다 하는 거 다 배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갑이라는 이 자체 갑에 대한 상세 말하자면은 이 갑이 더 세밀하게 그렇게 신을 명리는 전체적인 기초를 잡아놓고 기초 위에 하나하나 말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 갑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제 책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134페이지 나오죠. 천간의 상세에서 천간의 세부적인 설명 1간목 나옵니다. 그럼 간목의 특성 중에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적천수에 하는 내용이 적천수에 간목 참천 탈퇴요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제가 그 화면에서 보는 데서 바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간목참천, 예, 간목참천.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간목참천 탈퇴여와 탈퇴 여화 춘불령금 추불령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추불령토 화치성령 적어놓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치성령 수탄기요. 화채성 수탄기요. 다음 지윤천하 식립청고라. 지윤천하 청화 수탄기요. 지윤천하 식립청고라. 청고. 자, 이게 이제 적천수 중에서 이제 간목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간목에 해당되는, 이걸 이제 설명드리면, 적천수 간목에 해당되는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이 적천수 이제 그걸 읽어보면은, 마치 이제 한글의 그 풀이 모양으로 중국말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말로 설명을 쫙 해놨는데, 이 적천수를 읽어보면 이 내용의 이 원본만큼은 가벌명경 무기갱신인가 앞으로 배우는 그거는 맞으나 이 간목참천 탈퇴요 하는 이 자체의 내용을 해석해놓은 건, 중국말로 해석해놓은 거는 적천수 원본을 읽어보면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다시 한국에서 다시 번역을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중국어로 서여있는 이 글을 일본에서 중국말로 그대로 일본에서 일본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본에 해석해놓은 건 이게 한국에서 한국 왔고 이걸 그대로 한국어로 뭡니까 또 해석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은 중국의 적천수나 일본의 적천수나 한국의 적천수나 혹은 대만의 적천수나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대만에서 지은 사람 적천수도 읽어봤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것도 읽어봤어요. 그 한국 사람이 읽어본 거는 말하면은 7, 8, 9 조사에는 한 10몇 권 나와 있죠. 다 비슷비슷한 게 하고 습비습비합니다. 다 습비습비해요. 다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해난 이 자체가 전부 다 안 맞고,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기초작업으로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나 하는 거는, 명리를 해석하고 명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나 하면은, 첫째로 뭐냐면 주역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24절기를 알아요. 우리가 24절기 배웠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24절기 알은 다음에 지지장관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지장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네 번째는 이 명리를 해석하고 명리를 말하면 이러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은유적인, 조금 이따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은유적인 걸 알아야 되고,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 숨겨져 있는 내용의 뜻을, 여기서 이제 은유적이라는 거는 말하면 은유적이라는 거는 참이라든지 탈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설명할 때 은유적. 다음에 숨겨져 있는 비사체 비사체. 뭐를 알아야 되는, 어떤 한문이 갖고 있는 말하면은 비사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비사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비사체. 말하면 문장에서 숨겨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용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 그냥 용이 아니고, 혹은 호랑이가 수탄기호 호랑이라는 이 호랑이가 아니고 3월이고 이거는 이늘이다 이 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비사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역을 알아야 되고 절기 24절, 여러분들 이제 주역은 몰라도 되지만 제가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24절기 배웠지 않습니까? 지장관 배웠죠. 은유법 비사체는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명리 공부가 그리고 뭐 고서를 해석할 때, 지금 현재 이 고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적천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적천수를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은 백날이 가도 천날이 가도 억만년이 가도 죽었다 100번 1000번 만번을 죽었다 깨어나고 해도 해석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더라. 그런데 요행이 저는 이 자체를 말하자면 다
감지하고 이렇게 다 풀어갖고 한 게 절묘하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절묘하다는 이야기가 할 겁니다. 절묘하게 해석이 다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 24절기 지장간 은유법 비사체 이어서 곁들여서 또 뭐냐 하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이제 명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명리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명리를 알아야 이것 5개, 6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명리 말하면 고서 명리 공부도 안 되고 고서 해석도 절대로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주역이란 이쪽 또 이야기해 주역에는 24절기라는 말도 안 나오고 태극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24절기라는 말도 주역에는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거를 절묘하게 20태극의 모양과 양이와 음이 태극의 모양과 24절기라는 그 이름을 말해 24절기의 변화 관계를 절묘하게 말로서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 그래서 아까 이 절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연산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연산력에 뭐냐 하면은 절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 않겠냐 계산하는 거니까 이 말입니다. 절기가 들어있지 않겠냐. 이 절기에 해당되는 이 아까 말씀에 청력이라는 부분이 실판이 작아서 자꾸 좀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을명리식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뭔가 모르게 틀리구나, 학문적이구나, 명리가 깊이가 있는 이론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고 처음 신을명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신을명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 뭐냐 하면은 말하면은 상당한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말하면 지금부터 간목에 대해서 이거 다 지웁니다. 간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인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이 자체는 이거 외에는 적천수를 읽어보면은 이 간목 참천 탈퇴와 뒤에 나오는 어림을 하는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석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천수 얻은 것도 보면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네자, 하나, 둘, 셋, 네자로 돼갖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네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구체답니까? 이거를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설명드리면 뭐 어떤 청간이든지 보면 딱 두 번째 이거 보면 소위 말하는 기존에서 이야기하는 오행일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갑은 뭐 오행으로 뭐 해놨습니까? 갑목이다 해놨죠. 그 을목이다 하고 있습니다.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오행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말하면은 그렇긴 해 명리 공부를 여러 수십 년 한 사람들도 왜 갑을 갖다가 목이라고 했다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갑목이다, 무조건 을목이다, 무조건 병화다, 무조건 정화다 시부리 그 잡아 있는데 적천수를 공부한 사람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명리를 바로 공부한 사람 김명지가 볼 때는 말하면은 억장이 무너지 말하면 참 무슨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주역 말하면은 그저 적천수 말하면은 청간론 이게 지금 청간론입니다. 적천수의 말은 청간론. 네,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 좀 명리가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청간론입니다. 명리 주역 뭡니까? 적천수에 청간론 나오면 간목, 을목 해서 오행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웠어. 간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로 배웠습니까? 기초에서. 간목이라는 건 뿌리라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뿌리. 간목이라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영역이다, 음의 영역이다. 음이에 해당되더라. 음이. 여러분들 다 나는 자 상세하게 이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이에 해당되기 이거는 어디서부터 가을과 겨울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청간인 소위 말하는 뭐더라?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이야기하자면은 무색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간이더라. 여러분들 다 기초로 배웠을 겁니다. 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하고 친하더라? 우리 앞에서 번호천자는 친상하고 번호천하는 친하한다 하는 소위 말하는 뭐 땅밑을 내려가야 되는 친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뿌리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뿌리 가을과 겨울을 살아가야 하는 뿌리를 주역에서는 그렇긴 해. 주역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권위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말이에요. 지금 권위천, 예? 예.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천의 권위천계를 읽어보면은 뭐 권위천이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로 되어 있는데 이 권위천계가
갑이라는 말은 주역을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주역의 권위층계를 바로 해석해 보면은 아 그것이 갑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다. 그래서 주역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주역과 뭐 적천수는 일치한다는 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입니다. 남자 이 전부 다 이 소위 말 양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소성계라고 이러는데 전부 다 양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층간들 다른 괴를 보면은 양효 음료가 전부 다 섞이는데 이거 권위층계만큼은 전부 다 양효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간 음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간 음간이라고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말하면 양의 영역인데 전부 다 양효로 되어 있는 층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명, 즉 말하면 남성을 대표한다고 해서 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뜻이야? 신을 명령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어째 보면은 전부 다 양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은 가장 뭐다 말입니까?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갑이 청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갑 뿌리 혹은 음이라고 하는 갈교를 살아야 되는 무색계의 청간인 신하가 돼야 돼. 그렇게 지하에 내려가야 뭐 뿌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위천이 그러면 이어서 또 이야기하자면 주역적으로 잠깐 이야기하자 하면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이거는 괴 말입니다. 괴명입니다. 괴명, 괴 이름입니다. 괴 이름을 이야기하고 요 뒤에 거 나와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괴가 갖고 있는 괴상입니다. 괴 모양. 개 모양이 그 상이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거는 천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 그럼 왜 권위천 개를 갖다가 갑이 그러면 이 주역에서는 권위천을 갑이라는 말 뻥끗 해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해석할 때 갑이를 권위천 개가 갑이더라 하는 건 나왔는데 왜 그러면은 갑을 천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배웠지 않습니까? 나무는 뿌리에 써 이 말입니다. 잎 또는 줄기에서 말하면은 요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나무란 아까 점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을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을도가 나와 있는, 여주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을도 이거를 많이 그려봐야만 신을 명리가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뭐, 예, 뿌리가 없으면은, 뿌리라는 갑이 없으면은 이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말하면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나무의 근본입니까 아닙니까? 나무의 근본이죠. 그래서 권위천 하늘이라고 말하면은 이 하늘이라고 한다 이 말. 하늘이라고 한다 이 말. 그래서 그게 나무의 근본이기 때문에 갑을 권위천이라고 딱 권위천계를 읽어보면 아 이게 갑이구나. 한마디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쭉 여러 해보니까 갑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다시 이제 이 천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처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천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하면은 이 순수하게 이제 하늘이라는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늘이라는 내용도 갖고 있고 이거를 말해 임금이라는 내용도 갖고 있죠. 그러고 이 하늘이라는 거 일기라는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월이라는, 부분적으로 세월이라는 이야기도 갖고 있고, 또 이거는 임금이라는 내용도 갖고 있죠. 그렇게 천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고 이 하늘은 아주 말하면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이라는 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신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다. 이 천이라는 거 봤을 때. 그럼 여기 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다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명리 공부만큼은 저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을 명리를 접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말하면 인연이 말하면은 선업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거는 말하면 이건 이제 조금 칠판이 좀 좁아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우겠습니다. 조금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예.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입니다. 학문은 그래서 또 아까 쭉 적어준 게 또 뭐냐 하면은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려면, 그래, 7번째, 잠깐 좀 빠졌습니다. 7번째. 한문이 뜻하는, 여러분들 그 밑에 적으십시오. 명리를 알락하면 지장간다, 뭐 쭉 아래. 한문의 뜻이 말이에요. 한문의 뜻, 혹은 발음이 여러 가지로 읽을지로, 한문의 뜻 발음이 한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지 못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서 말해 참이라는 이 참을 참. 이거를 참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먼저 하면 하나, 둘, 셋, 3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여 정부 들어봤습니까? 참여, 뭐에 참여시킨다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써놓고 참으로 읽습니다. 그러고 하나, 둘, 셋 할 때는 3으로 읽습니다. 그러고 또 뭐, 어디에 버금간다 말하면 또 참으로 또 읽을 수 있는 거는 어디에 버금간다, 거기에 버금간다, 어디에 견줄만 하다 하는 뜻으로 읽을 때는 같은 3을 썼음에서도 또 참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천수라는 적천수 해석해나 모든 해석들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놨냐. 간목은 하늘이 셋이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말하면 제가 항상 천자문까지 모르고 500자문만 알더라도 이거 어려운 건 뭐 있으면 간목은 하늘이 세 개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아까의 직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쭉 적으면서 그거는 직역을 해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소위 말하는 이러한 한문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하자면은 그 비사치의 은유를 알아야, 은유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거는 간목은 하늘이 세 개다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간목은 아까 그림 그렸죠. 신을 뜨고. 간목은 나무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중요하다. 이어서 다 설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 또 뭐냐 하면은, 이 하늘이라는 한편으로는 뭐 근본이라는 뜻, 이 근본이라는 거는 기초라는 그는 개념이 아니고, 이 근본이라는 거는 말하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적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근본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이 말입니다. 하늘에 버금간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 해석을 이것으로서 해석하는 게 맞다. 간목은 모든 나무가 갖추어지기 위한 뿌리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버금가는 그러한 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무다. 여러분들 내가 잠깐 쉬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제가 호흡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이 탈퇴라는 것은 이 탈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탈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한문 우리나라 형태 태자하고 조금 달리 씁니다만은 별 문제들을 내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는 이래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탈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뭐냐 하면은 모양을 소위 말하는 이 모양을 이 탈퇴라는 내용을 모양을 달리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탈퇴라고, 우리가 황골탈퇴, 모양을 달리해서 변화된다 하는 이야기는 쉽게 하면 뭡니까? 이걸 탈퇴라는 말을 쓰는 데는 번데기에서 곤충이 되는 것을 갖다가 가장 그한 이야기로 탈퇴라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구더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더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파리가 나오죠. 구더기에서 파리가 나오고, 그러고 애벌레에서 뭡니까? 여러분, 애벌레에서 뭡니까?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방이 나오고. 자, 또 그 번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번데기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에서 잠자리가 나오고, 잠자리라든지 혹은 매미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방이 나오죠. 이렇듯이 이 구더기의 모양과 파리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애벌레의 모양과 말하면은 뭡니까? 매미라든지 잠자리의 모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혹은 번데기와 나방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완전히 180도 틀리시오.
180도 틀리는 그게 뭐냐 하면은 학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때 탈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황골 탈퇴, 모양을 완전히 약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황골 탈퇴한다 이 말입니다. 모양을 달리하는 겁니다. 즉 이 주스 이제 조금 높이 본다 하면은 성품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양을 달리한다는 이야기는 이게서 보십시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갑목은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은 어디서 나왔죠? 씨앗에서 나왔죠. 씨앗에서 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앗에서 뿌리가 나온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금이고 뿌리가 뭐다 말입니까? 갑이다 말입니다. 그렇기에 씨앗과 보십시오. 씨앗이라는 모양과 뿌리라는 모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말하면은 슬러 봤을 때 조그만한 씨앗에서 이렇게 큰 거목이 되는 거 보면은 도저히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그만한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그렇게 큰 거목 뿌리가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탈퇴라 하는데, 즉 명리 지금 갑을 풀 때는 뭐냐 하면은 신금에서 갑이 될 때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뭐야? 비사체 언유법으로 푸는 거다. 이러한 비사체와 언유법을 모르면은 백날 해본들 전부 다 이제 기존에서 푸는 거는 갑목은 하늘이 세 개요. 탈퇴를 할 때는 불이 필요하다 이래 놨습니다. 불이 필요. 그거는 내가 직접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한문은 또요. 한문은 또 뭐냐면 이거는 띄어쓰기가 있지만은 한문은 글자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확실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모르고 말하면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뭐 그래서 다시 또 갑목은 말하면은 하늘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으며 씨앗에서부터 지가 생겨날 때 씨앗에서 갑이 지가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더라. 이 화도 그냥 화가 되는 경우고 화 중에서는 병화냐 정화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장관을 모르면은 답이 안 나온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지장관 답이 왔을 거면 해자축에서부터 해자축인 묘 진사 오 이렇게 봅시다. 자 축계 신기 인무병 지지장관 정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묘, 갑을, 진, 을, 개, 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저 뭡니까? 기초에서 피하지 않습니까? 축월에 말하면 자월에 임수에서 개수가 되는 것 같으면은, 눈 또는 얼음이 흘러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면서 이 씨앗인 신금을 촉특에 만들어 가지고 촉이 털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개수가 어디로 스며든다고 한다 했습니까? 기토 속으로 스며들어 간다 했죠. 그 기토 속에 스며들어가고 거기 봄이 되면은 흙 이름이 말하면은 양의 영역이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되면 무토가 된다. 그때 따뜻한 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걸 입춘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입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쪽에서 그냥 또 이야기하자면은 봄철의 햇빛이죠. 봄철의 햇빛.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 무개병이 됐을 때 신금이 드디어 뭡니까? 요거 해놔놓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신금이 뭐로 됩니까? 갑으로 되죠. 갑. 촉이 나와갖고 말하면은 개수가 말하면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기초편에 했을 겁니다. 집에서 보트면 뭡니까? 요러한 정제 물을 담아갖고 씨앗을 요렇게 씨앗을 놔 놓으면은 여기 상온에 놔주면 여기 뭡니까? 저 촉이 시기하면 여기 촉이 이렇게 튼다했죠. 자연적인 상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수가 개수가 되고 개수가 흘러 들어가고 신금을 찝쩍거리고 기토 속에 들어가고 이 봄이 돼서 무토로 바뀌었을 때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은 무개병 씨앗이 뿌리를 내리더라. 지장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는 소위 말하는 병화인데 그렇다고 해서 갑목과 병화가 같은 영역이라는 건 아니고 이때는 소위 말하는 봄철의 이 병화는 병탄데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봄철의 따뜻한 햇볕 이 말입니다. 햇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 봄철에 따뜻한 햇볕에 갖고 금시 이야기했듯이
씨앗에서 뿌리인 간목이 나오더라 이 말. 뿌리 간목이 그러면서 춘불용검 이거 비사치 아닙니까? 봄에는 뭐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그러면 그양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 그양 바로 누구나 해석할 수 있지만은 말의 명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된다. 뭐 경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봄에는 경이라는 건 뭡니까? 꽃 또는 봄이니까 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자, 이 봄에 갑이 드디어 이제 갑이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 그 말은 요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려갖고 이제 이 촉을 틔울 때 이때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이제 얼로 만들기, 이 얼을 만들기 위한 갑에서부터 말입니다. 얼로 만들기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뿌리를 말하면 영양분을 만들어갖고 잎 또는 줄기를 만들어야 돼. 잎 또는 줄기가 태어나기 전에 꽃이 이렇게 피버리면은 갑으로서는 뭡니까? 영양분을 갖다가 소위 말해 요새 이야기하면 꽃배기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잎 또는 줄기도 만들면서 또 뭡니까? 꽃도 피워야 되는 동시 두 가지 일을 힘들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들게. 그래야 되는 것 같으면 새롭게 내는 뿌리가 갑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 말을 은유법으로 또 다시 설명한다면은 갑경충을 하죠. 갑과 경이 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말하면은 봄철에 이 경금 갑인데는 이 경금이 지인데는 안 맞다 하는 그저 지하고 같은 영역이 아니다. 극하는 거다. 그 갑이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 이게 중심을 놨지 않습니까? 이 중심을 놨을 때 갑이 중심이 됐을 때는 경금이 지를 충하기 때문에 지하고 같은 영역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또 뭡니까? 흙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흙은 무슨 흙이냐 하면은 그냥 진토냐 진미 술초기 중에서 무슨 토인지 무토기 토 중에서 무슨 토인지 이거는 해석을 다 말해 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잡아줬는데요. 무토를 용납하지 않도록. 그 말은 뭐 가을이죠. 가을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가을치는 나무가 말입니다. 나무가 자 여러분들 좁혀서 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 말하면 가을치는 이 씨앗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 밑에 말하면 땅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봄에 그럼 이게 촉을 내야 되는데 촉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여기에 흙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많이 깊이 덮여버리면은 내년에 이게 촉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무토라고 한다면은 이 촉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가을 이 무토를 용납하지 않다. 저렇게 눌려버리는 씨앗을 눌게 만들어버리는 씨앗을 이렇게 깊이 묻어버리는 무토를 용납하지. 그래 무토도 지편이 아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거를 이제 말하면 명리는 이렇게 또 이 명리는 반드시 명리는 무슨 학문이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명리는 뭐다? 반드시 이걸 이용하는 실용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실용 학문입니다. 그 말은 이론, 철학, 성선설을 주장했던, 성학설을 주장했던,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말하면은 이렇게 이론을 정립한 것 같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금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하면 지편이 아니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 무토가 가을에 무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을에는 무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렇게 무토가 말하면 다시 원국 일간이 간목일 때 원국 자체에 강한 무토가 있든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애 놓을 나이에 강한 무토 이게 20대라든지 30대 때 말입니다. 강한 무토가 오면은 이 말하면은 씨앗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 씨앗이 용납하지 않는다. 씨앗이 촉을 못 낸다는 자손 번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간목인 사람이 강한 무토가 있으면은 자식이 귀하게 되는 게 자식이 어렵다. 자식 놓기가 자식 보는 것이 어렵다. 자식이 귀하다. 이런 것으로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양의 영역입니까? 음의 영역입니까?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일간, 즉 말하면 이야기하자면 신금 혹은 정화 혹은 임수 다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간들은 이 말입니다. 원국에 강한 무토가 있든지 혹은 뭐 애 놓을 나이에 강한 무토가 세월에서 오면은 뭐 자식이 귀하다, 자식 놓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신령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을에는 무토를 용납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 말하면은 한말로 자식하고 자식이 귀하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몇 가지 해석해 보면 간목은 하늘의 나무의 뿌리 근본이기 때문에 나무 말하면은 하늘에 버금간다라고 할 수 있고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내릴 때는 뭐 봄철에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고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가을에는 씨앗이 가을 같으면 씨앗이 안으로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봄에 말하면은 씨앗이 촉을 내기 위해서 무토가 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 그것을 신령학문적으로 볼 때는 말하면은 자식이 말하면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 경금은 지를 충을 한다. 무토도 지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화치성룡이라 화. 이 화는 말하면은 자연적인 햇빛이라고 봅니다. 햇볕. 자연적인 햇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연적인 햇빛을 잘 다스리면은 용을 승자죠. 탈 수 있다. 용을 탈 수 있다. 이 용은 뭡니까? 진월 아닙니까? 진월. 말하면 비사체가 이렇게 들어요. 진월은 이게 3월이죠. 그럼 여보십시오. 우리가 진월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진월 아닙니까? 이게 용이죠. 을이 뭡니까? 요까지는 갑의 목적은 뭐 됐습니까? 갑의 우리가 기초편에서 배웠지만은 갑의 목적은 말하면은 을을 만드는 거다 이 말. 그럼 이걸 다시 밑에 것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물이 끓는다. 이것도 좀 비사체로 들어가 있죠. 물이 끓는다 하는 이것도 물이 끓는다는 건 조금 이따 쓰면 이 호랑이 말하면 호랑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랑이 이 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인데 그러면은 이 호랑이는 이거는 진월이지만 이 호랑이는 뭡니까? 일월이죠. 일월 말하면 인월 아닙니까? 인월. 그러면 인월이 빠릅니까? 일월이 빠릅니까? 인월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인월에 물이 끓을 때 이거 말을 타는다, 말을 탄다. 이거 말을 기마자세 말을 탄다 이렇게 직역하면 말을 탄다는데 이거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인월 아닙니까? 인월에는 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갑이 존재 안 합니까? 갑이 존재하고 있죠. 그 말 다시 하자면은 인월에는 말을 탄다라기보다 이렇게 해석 직역을 하지 말고 인월에는 물이 끓는다. 수탕. 이게 뭐냐 하면 아지랑입니다. 아지랑이. 이 타입 비사체 은유법입니다. 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수가 이 규토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무토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무토 속에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시면은 아지랑이가 올라옵니다. 아지랑이가 올라요. 여러분들 저 젊은 세대들은 아지랑이가 보니 그게 없겠지만은 말하면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그때 한참 이제 1월달 때 보리가 말하면 막 무럭무럭 자라 올라옵니다. 무럭무럭 자라. 그때 이제 종달새도 있고 이렇죠. 이제 상승 기류를 타는 겁니다. 우리 초반에 배웠듯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간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아지랑이가 피는 1월달에 말을 탄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갑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갑이 아지랑이가 있는 1월달 아지랑이가 있는 1월달에 갑이 태어나고 말을 탄다 이래 되는 갑이 태어나고 이래 해놓고 위로 올라오면은 3월달이 되면 3월달을 보십시오. 3월달 되면 갑이 태어나서 갑이까지 태어난 상태에서 갑이 올로 만들죠. 말하면은 이 성자는 올로 탄다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또 목적 달성입니다. 목적 달성. 어떻게 말하면은 이 비사체 은유법 선한 게 이겁니다. 3월 달에는 목적 달성 을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월에서 인묘진 봄철에 따뜻한 자연적인 햇빛을 받으면은
3월 달에 말입니다. 을을 만드는 목적 달성을 한다. 목적 달성을 한다. 목적 달성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은 간목은 하늘에 버금간다 할 수 있고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될 때는 병화가 필요하고 봄에는 일찍 꽃이 피는 것을 용납하지 충당한다 이 말입니다. 가을에는 흙을 용납하지 않더라. 말하자면 무토에 눌린 씨앗이 봄철에 씨앗 나는 것을 씨앗 안 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자연의 햇빛이 이어서부터 1월달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1월달이 되면은 갑지가 아지랑이가 있는 1월달에는 지가 태어나고 3월달에는 을목을 만드는 목적 달성을 하더라. 따뜻한 자연적인 햇빛을 받았어 이 말입니다. 받았어. 그래서 지윤천하 땅이 기름지고 하늘이 순조로우면은 이 말은 지윤이라는 것은 그렇게 직접으로 해야 되지만 평범한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평범한 땅이라는 이야기는 자갈밭이 아니고 자갈밭이 아니고 혹은 모래 땅이 아니고 혹은 진흙밭 이런 데가 아닌 평범한 땅에서 심어진 상태에서 천화 일기가 순조로우면은 아까 일기라고도 이야기했죠. 일기가 순조로우면은 말하면 그 일기가 순조로움 이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순조로운 날씨 말이에요. 이 순조로운 날씨라는 이야기는 뭐 장마라든지 혹은 가뭄이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순조로운 날씨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심어진 상태, 식립, 바로 그렇게 이 식립이라는 이야기는 말하면 뭐 빼딱하게 심어진다든지 혹은 낭떠러지에 심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바로 그렇지 않고 바로 심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천년의 세월을 살아간다. 천고, 천년의 세월을 살아간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 말은 천년의 세월을 산다고 여러분 뿌리 보십시오. 나무 보십시오. 500년, 1000년 살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서 없어지지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삽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갑의 내용이니까 말하면은 갑은 장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간이 뭐다? 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측션술을 말하면 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 상태에 적어 놓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하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다음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